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이번 동영상에서는 언랩의 간단한 언랩의 개요를 넘어서서 여러분 캐릭터나 건물,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들을 언랩하는 데 들어가기 전에 언랩의 성격,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,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놓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 언랩의 방법이 이 면을 펼쳐내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입체상에서 이 면을 하나하나 뜯어내지 않는 한 면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육면체 박스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잘라서 전개도 형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, 이런 곡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은 면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는 펼쳐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지도, 세계 지도 보시면은 북극 부분, 남극 부분이 펼쳐질 때 넓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, 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북극이나 남극이 이렇게 넓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. 그래서 원래 입체상에 존재하던 면을 갖다가 평면상으로 펼쳐내기 때문에 면의 변형이 불가피합니다.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면의 변형을 없애기 위해서 면의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낼 수밖에 없겠죠. 예를 들어서 이 팔뚝을 갖다가 우리가 펼친다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는 끊어져야 됩니다. 이 상태로는 그냥 공간에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.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어딘가는 이렇게 잘라내야 이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종이장처럼 펼쳐낼 수가 있는 거죠. 그 잘라지는 라인은 심 라인이라고 그럽니다. 심 라인이라고 그러고, 이것들을 한 장에 다 붙여서 펼쳐내면은 모든 게 다 붙어 있으면 곤란하겠죠. 팔뚝 떨어내고 뭐 몸통 따로 다리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엘레멘트로 나눈다. 엘레멘트, 덩어리를 엘레멘트라고 그럽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, 원래 3D였던 것을 2D로 펼치기 때문에 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불가피하다. 그럼 변형된 면에다 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. 예, 포토샵 같은 데서. 그러면 그 위치에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게 이 매핑의 기본적인 개념이죠. 여러분이 술통하면서 해보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매핑을 언랩이라는 말이 이제 면을 편다라는 뜻인데요. 이 면을 펼쳐서 펼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. 이 맥스든 마야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. 그 왜 그러냐?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게 된 모델이 똑같은 모양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. 인공물, 자연물, 사람, 인체, 뭐 조각,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것들은 다 평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. 그때 그 형태마다 매핑을 펼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펼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,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그 방법들은 이 아티스트들마다,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. 건물만 하는 사람은 떤 방법의 매핑 언랩을 쓰게 되고, 또 인체만 하는 캐릭터 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선호하게 되고, 그래서 어떤 게 틀리고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오브젝트 대상이 되는 그 모델에 따라서 그 언랩을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. 또는 작업을 하는 방식의 선호도에 따라서 작업 절차나 또는 사용하는 기능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로는 제가 이걸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.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것은 뭐 술통이면 술통, 박스면 박스 하나에다만 언랩 면을 펼치는 작업을 해봤지만, 이번에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장에 어, 렌더 UVW 해서 포토샵에서 한 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. 그래서 대체로 이제 두 개로 지금 나눠놨는데, 뭐 두 개뿐만 아니라 다섯 개, 여섯 개, 뭐 이론상으로는 수십 개까지 가능합니다. 숫자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작업을 할 때는 언랩을 펼칠 때 우리가 하나의
이미지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그룹 정도만 대체로 뭐 7, 8개나 9개 정도 3개, 3개, 3개 뭐 9개 정도로 나누는 게 적당합니다. 오브젝트를 여러 개 쓸 경우에 그렇습니다. 뭐 게임으로 이제 게임 제작에 들어가시면은 오브젝트를 나누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나누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그럼 다 옷은 다른 오브젝트로 해야 되죠. 이런 경우 뭐 물론 뭐 오브젝트로만 갈아치는 게 아니라 뭐 매핑을 갈아서 옷의 모양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건 프로그래머가 하기 나름이고요. 그 게임 엔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기술적인 제약 사항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. 다만 우리가 이제 작업상에서는 뭐 오브젝트를 나눠달라 그러면 나눠주는 거고 통으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통으로 만들어주는 거지만은 어, 이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매핑을 한꺼번에 펼 때는 조금 작업이 복잡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나눠서 따로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. 뭐 따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것도 뭐 복잡하면 따로 엘리멘트를 나눠서 작업해도 되고 하이드를 해가면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아무튼 다양하게 하나의 오브젝트 또 여러 개의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여러 개 할 때는 약간 이제 고려해야 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본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요 강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검사입니다. 검사 칼을 들고 있는 검사나 뭐 고소를 하는 검사가 아니라 인스펙션, 인스펙션. 예. 이 모델링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.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요.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 도중에 이 알게 모르게 뭐 별도로 떨어져 있는 점 같은 건 잘 표시가 안 나죠.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? 점 같은 거 표시가 별로 안 날 텐데 눈에 보이지 않게 면에 가려서 없는 거 없지만은 점이 살아 있는 거 여기 뭐가 하나 있네요. 여기 점이 있죠?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게 자,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이런 거를 isolated 독립된 떨어져 나간 그런 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.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랩 면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 여러분 게임 하다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 뭐 꼭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면들이 이렇게 번쩍번쩍 하고 있는 거 보실 때가 있어요. 그거는 면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서로 먼저 나 보여줄래 이러다 보니까 번쩍번쩍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요 단계에서 모델링이 끝난 단계에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? 이제 개인이 작업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팀으로 작업을 할 때는 모델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매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리깅, 셋업 뭐 이렇게 라이팅 뭐 각 영역별로 작업하는 담당 분야가 있죠. 그런데 이 개인이 작업할 때나 팀이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가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불가역이라는 말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.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. 다른 기능을 추가를 해놓고 밑에 기능을 바꿀 수 없는 밑에서 작업한 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단계마다 최종적으로 모델이 이 상태로 픽스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간단하게 하나 들자면은 여러분 요 모델링 상태에서 나중에 매핑을 하고 나가지고 매핑을 하고 끝나서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버텍스를 이동해서 이렇게 수정을 가하는 건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면 하나를 없앤다든지 면을 점과 점을 합쳐서 면을 만든다든지 새로 면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면 구조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. 그러면 그 달라진 면에 매핑을 어떻게 입힐 거냐라는 것을 얘가 계산을 못 한다는 겁니다. 원래 있던 면이 없어졌기 때문에요. 그러면은 그게 파일이 엉키거나
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어떤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이 모델이 이제는 픽스가 되냐, 결정을 할 수 있냐, 수정을 더 이상은 안 할 것이냐 라는 단계로 컨펌을 확정을 짓는 그 과정 전에 과정이 있는데, 그 전에 이 모델이 틀린 곳이 없는가, 수정해야 될 곳이 없는가 반드시 검사를 하고 넘어갑니다. 확정을 짓고 넘어갑니다. 그 단계에 막 형태상의 문제, 디자인상의 뭐 수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,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겹친 면이 있다든지, 아니면은 면이 잘못된 꼬인 면이 있다든지,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요 검사 단계에서 잡아내고 넘어가야 나중에 언랩을 했을 때 헷갈리지 않고, 또 면이 펼쳐질 때도 뭐 언랩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쓰지만, 그 중에 펠트 같은 걸 펠트라는 게 있습니다. 면을 자연스럽게 펼쳐주는 것들인데, 그런 것들이 면이 꼬여 있으면은 면이 펼쳐지지가 않아요. 언랩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. 적용을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면이 골고루 잘 꼬이면 없이, 문제가 될 게 없이 잘 펼칠 수 있는지,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. 이게 펠트로 갔을 때 펼쳐질지 안 펼쳐질지는 펠트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. 또 그 상황을 당해봐야 이게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배워보시게 되겠죠. 그래서 요 검사 단계를 꼭 거쳐가야 되는데, 그거는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 이어가겠습니다.